머리에서 발끝까지, 발끝에서 머리까지 아플 때 자석으로 삼심. 삼심 쓰면 낫습니다. 지난 금요일, 엊그제 구독자 2분의 질문 중에 한 분의 질문은 토론했고 멀리 외국에서 카카오톡으로 주신 질문, 그런데 이분이 추가로 또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자료 보충하느냐고 오늘 업로드합니다. 질문 다시 보십시다. 작년부터 조금 빠르게 걷든지 살짝 달리는 정도의 속도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조이는 느낌이 듭니다. 천천히 걸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다가 움직이지 않고 5분 정도 쉬면 괜찮아집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심장 어딘가 막힌 것 같다면서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관상동맥에 문제가 있으면 스텐트 시술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니 큰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라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협심증, 어디에 생기는 질환입니까? 협심증은 관상동맥에 발생하는 질병이에요. 심장이 이와 같이 전신의 혈액을 보내려면 심장 근육이 규칙적으로 수축, 팽창, 수축, 팽창. 그러려면 이 심장 근육에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에너지, 영양분과 산소. 이것은 관상동맥을 통해서 심장 근육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관상동맥은 멸류관처럼 생겼다 해서 관상동맥이라 합니다. 협심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상동맥 어딘가가 막힌 겁니다. 심장혈관이 동맥경화증, 혈전, 경련성 수축 등의 원인에 의해 심혈관, 즉 관상동맥이 협착, 좁아지면 심근에 허혈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질환을 협심증이라 한다. 즉 동맥경화가 협심증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심장 어딘가 막힌 것 같다. 단계를 보면 혈관이 30% 막힌 상태, 혈관이 50% 막힌 상태, 혈관이 90% 막힌 상태. 이 그림은 혈관이 99% 막힌 상태. 동맥경화 진행 단계. 1단계 정상혈관, 2단계 혈관 내벽에 플라그가 쌓이면서 연질 형태, 즉 죽상 형태의 플라그는 점차 딱딱하게 경지로됩니다. 이게 동맥경화예요. 연질 형태에서 경질 상태로 바뀐 플라그는 혈관 접착면, 즉 플라그와 혈관 내벽 사이 그 접착면을 손상시킵니다. 손상된 혈관 내벽 복구를 위해 인체의 면역 시스템은 혈관에 상처 났어. 그래서 그 상처를 복구하기 위한 첫 단계로 혈전을 형성하게 돼요. 즉 심한 균열이 생겼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인체 내에서는. 그래서 보다 과잉된 혈전을 생성하게 해요. 그러니까 딱딱해진 플라그 그리고 혈관 내벽 그 사이에는 혈전이 자연스럽게 생성이 돼요. 세 번째 단계, 그 딱딱해진 플라그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균열이 생기기 시작해. 금이가. 그러면서 파열이 됩니다. 경질화된 플라그가 파열됩니다. 4. 파열된 플라그 파편, 북적된 혈전. 그것은 보다 작은 혈관으로 가서 막으면 뇌경색 또는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협심증의 가장 큰 원인, 뇌졸중의 가장 큰 원인은 무조건 혈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려. 질문자가 추가로 보내오신 질문, 의사 선생님이 아스피린 60ml를 복용하라고 하면서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항콜레스테롤 약을 먹어라 그랬다는데, 먼저 아스피린. 예전에는 아스피린은 뇌졸중과 심장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다. 혈전 예방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의사들이 처방한 적이 있었어요. 질문자님, 구글 검색란에 Is taking aspirin good for your heart? 요걸 그대로 치시고 클릭. 그러면 여러 정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존스 홉킨스 메디신 똑같은 내용이 위에 제목으로 들어있죠. 여기에 클릭. 그래서 질문자가 스스로 아스피린이 정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알아보세요. 예전에는요, 아스피린이 혈전 예방에 효과가 있고 뇌졸중 심장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다 그랬는데 그건 구시기론입니다. 아스피린은 예전에는 심장질환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유익성, 유해성을 비교해 보니까 유해성이 이렇게 높아. 유익성보다 유해성이 높아.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권장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주신 내용에 보면 1년 전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다고 나왔다. 어차피 큰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 받을 거잖아요. 그때 LDL 수치도 확인해 보세요.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것은 LDL 콜레스테롤이잖아요. 이런 거 다 감안해서 삼침 치료법을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결론부터 협심증에는 간정격 그리고 오열방을 적용합니다. 간정격, 음곡 곡천의 N극, 경고중봉엔 S극, 오열방은 태백태원의 N극, 곡지에는 S극. 그러면 먼저 왜 간정격을 적용해야 하는가? 미국 NIH에서 간은 저밀도 지단백질 콜레스테롤 대사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간은 초저밀도 지단백질을 합성하고 분비하며 이 초저밀도 지단백질은 단백질, 왜 이렇게 요새 오타가 많은지 모르겠네. 다시 읽어드리죠. 초저밀도 지단백질은 혈류에서 LDL로 전환됩니다. 또한 간은 LDL 수용체를 통해 LDL 입자를 흡수하여 담즙산 생성이나 기타 대사 과정에 활용합니다. 그런데 간 기능 장애가 발생하면 LDL 대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이상 지질 혈증을 유발하고 잠재적으로 심혈관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간 질환은 LDL 입자의 크기와 밀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알코올성 지방 간 질환은 작고 밀도가 높은 LDL 입자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데 이 입자는 동맥경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 기능 장애를 비롯한 간 질환으로 인한 LDL 대사 장애는 죽상경화증과 같은 심혈관 질환 발병과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간정격이에요. 그러면 이번엔 왜 어혈방인가? 이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주 초간단 요약. 신체는 혈전을 자연적으로 용해하지만 이 혈전 용해 작용이 떨어지면 동맥과 정맥의 위험한 혈전을 유발할 수 있다. 원래 우리 몸에 혈전 용해 작용이 있어요. 그런데 인체 내에는 특히 비장과 폐와 비장에서 혈전 용해 작용이 가장 강력해요. 어혈방은 폐와 비장의 혈전 용해력, 그 정상적인 기능을 증폭시켜서 혹시 우리 인체 내에 어딘가에 혈전이 떠돌아다녀 어혈방 쓰면 녹습니다. 사실 질문자는요, 제가 모르는 분이 아니고 저와는 특수관계인입니다. 벌써 알고 지낸 지 20년이 훨씬 넘었어요. 이분은 매년 스승의 날 때, 추석 때, 크리스마스 때, 설날에 어김없이 국제전화로 안부를 물어옵니다. 이분이 나중에 주신 글 중에 보면 나는 담배 한 대 못 피우고 서른 밀밭에도 못 간다네. 바로 이분이 주인공이에요. 평생 담배와 술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콜레스테롤은 약간 높지만 혈압은 정상이에요. 당뇨 경계선 부근이다. 그런데요, 이분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직업을 알거든요. 이분은 프로 스포츠맨이었어요. 동맥경화증은요,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이 위험률이 높고 술, 담배 안 하면 현저히 발생률이 떨어집니다. 평생 술, 담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 그리고 혈압은 또 정상이잖아. 단 콜레스테롤 약간 높다. 당뇨 경계선이다. 당뇨 경계선이다. 여기에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씩 빠르게 걷든지 살짝 달리는 정도의 속도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조이는 느낌이 들 때 만약에 양팔 겨드랑이 쪽으로 해가지고 퍼지는 방사통이 있으면 협심증이에요. 협심증의 증상은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슴, 어깨, 팔의 통증은 압박감, 조임 또는 쥐어짜린 듯한 느낌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목, 턱 등에서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다? 질문자님, 정밀검사를 받아봐야 알 수 있겠지만 협심증이 아니고 운동 부족 같아. 제가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인도네시아 동부자바에 있는 브로모 활화산. 제가 3번이나 올랐었는데 지난 마지막 등정 때 이 그림에 보이는 계단 오르면서 심장이 터져 죽을 것 같았었습니다. 제가 협심증이 있어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운동 부족이었던 겁니다.
저는요 그 이후로 집에 러닝머신 들여놨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운동 부족이고 협심증이 아니라면 얼마나 좋겠어. 하지만 협심증이라고 해도 초기 단계니까 간정격 어혈방 꾸준히 적용한다. 질문자님 일단 큰 병원에서 검사는 받아보세요. 네, 그러면 멀리 외국에서 주신 질문까지 이렇게 다 토론했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구독자님의 질문 같이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